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서로 간의 견제로 인해 전 세계 증시는 점점 더 깊은 혼돈에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강세를 보이는 국내 종목들이 있다고요.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도 힘차게 상승하는 국내 수혜주들로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관세 전쟁 이막 속에 반사이익을 얻은 K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두 분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혜주? 아니 근데 저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듣자마자 K조선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마 우리 무엇이든 단골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K조선 하도 말했더니 제가 이 질문에 K조선이라고 말을 하는 날이 왔네요. 예,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그 중국산 선박에 이제 입항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해운주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좀 전문가적 어려운 말. 일리 있는 말씀. 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저기 김보민 아나운서 이해해 두셨나요? 네, 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K조선 알 것 같아요. K조선! 네, 네. 좋나요? 지금 미국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뉴스에 K 해운주가 뜨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 한번 짚어주세요. 궁금합니다. 그 미국이 중국 해운사 혹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해운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물량을 누군가가 소화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될까? 바로 한국. 우리 K 해운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요 H&M, 펜오션 같은 K 해운주들의 주가가 투자자가 몰리면서요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해운주가 지금 오른 건요. 중국이 갖고 가던 물동량을 우리 해운사가 갖고 올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요. 주가 상승은 사실 반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울러서 입항 수수료 부과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반짝에 그치는 그냥 단기 뉴스가 될지 이것도 알 수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요. 시장 변화 흐름을 꼼꼼히 살피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자, 원래도요 관세 전쟁에서 살짝 피해 있었던 이 방산과 조선주였는데, 근데 이 조선주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경아 씨가 역시나 이제 수제자. 아까 K조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가장 수혜를 입었던 게 좀 관세와 피해 갈 수 있다라는 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뭐 방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K조선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5가지 이야기를 꼽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해군의 최고의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방문을 하는데 왜 방문할까요? 미국이요 배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지켜보고 그다음에 MRO라고 얘기해서 유지 보수 운영이라든지 정비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에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가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요. 그때 수주한 물량이 지금 이제 막 건조가 되고 이게 고가 선박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6년, 2017년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에 가보면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소 근방에는 걸어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가봐야 그런 되겠다. 얘기가 가봐야 있었거든요. 되겠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 거 말씀드리겠고 그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네 번째로는 외국 기관들이 다시 한번 외국이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겠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중국과의 영향이에요. 중국이 막히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수주가 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개선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소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능수공이 됐어요,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보고서에 의하면 8% 이상 뭐 생산성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조선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그럼요. 그 조선소 인근에 살고 있는 강아지들과 친하게 지내면 많잖아요. 많이 돈 물고 다닐 때 어떻게 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나 네, 보겠습니다. 쌈싸. 근데 이제 해운 산업도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맞아요, 있잖아요. 뭐 맞아요. 여객선을 만드는 그렇죠.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그 배를 만드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너무 저가로 물량 공사를 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만드는 건요, 이 벌크선 같은 굉장히 싼 선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점이 있는 선박은 바로 기술력으로 무장한 LNG, LPG, 에탄 운반선 같은 건데요. 이런 조선주들, 요런 그 배를 만드는 건 우리 조선사가 거의 최강이다, 세계 최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할 다른 곳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1등입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요. 어머나. 그리고 최근 보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에탄이나 LNG 운반선 실주 실적이 좋고요. 미국과의 물량 흐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조선을 만들려고 하면 기자재 기업들도 필요하죠. 그 조선 기자재 기업인 하나엔진,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등도 동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책은 이제 멀리서 보자면요, 중국 견제와 관련된 비극이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 회사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희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무엇이든을 꾸준히 시청하다 보면은 전문가님들의 모든 설명을 다 이해는 못해도 예. 어떤 감이라는 거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구나. 지금 그 떠나는 배에 올라타야 되는구나. 지금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 감이 지금 왔거든요. 네, 사야 되거든요 지금. 네. 기승전 주식. 그러니까. 지금 타야 됩니다. 네. 지금이에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김명아 씨처럼 K조선주에 지금 정말 올라타야 되는 건지 투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평가. 사실 조선주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빨리 타야 되겠다.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쓱쓱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선주의 경우에는요, 그 달리기로 비유하자면요,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배 만드는 데만 한 2, 3년 걸리고요. 인도까지 생각하면 5년짜리 계약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긴 시계열에서 봐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번 관세 이슈를 보자면 이게 반짝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세 판짜기에서 나오는 구조적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요, 내년, 내후년 실적까지 보시고 긴 시계열에서 그야말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장기 흐름을 본다면 배가 아직은 좀 덜 떠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떠났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뜨고 있다고 모든 걸 다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배우잖아요.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네, 나도 네. 그런 게 맞아, 아니어가지고. 맞아. 해운 산업 말고도 또 어떤 주식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현재 전문가님. 제가 조선 해운 말씀 주셨는데 네. 약간 김 빠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뭘 더 생각해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조선 해운은 당장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많이 투자하라고 권유도 하시는데 사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를 높이는 거는 또 입항료, 수수료 물고 이런 건 다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무역을 줄이자는 거예요. 네. 미국에 공장 짓고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역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줄어들 겁니다. 그럼 물동량이 줄어들 거예요. 물건이 바다로 오갈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덜 필요하죠. 해운업도 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물론 LNG 선박 같은 거 만드는 일부 기업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좋다. 막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 얘기가 많아요. 2차 전지가 왜 우리 전기차나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간 배터리, 뭐 그 충전하는 배터리인데 이제 투자하시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중국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에서 2차 전지 새로운 이 배터리를 발표했는데 이게 소금 배터리라고 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제가 이제 2차 전진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소금으로 지금 배터리 만드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소금은 있는데 배터리가 안 되네, 어떻게 배터리가. 만들어요? 천일염이면 더 잘 전기 안 만들어지나요? 섞어둔대. 그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걸로? 100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거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해서 네. 그쵸. 리튬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비싸고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금에서 추출한 나트륨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온 기술이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그 소금 배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이제 중국에서 발표했는데 이 기술 자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값싸게 만들 수는 있는데 성능을 이걸 보장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CATL에서 발표하면서 성능을 다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 배터리가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겨울에 제대로 배터리 충전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했는데 자동차 오래 못 달리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5분 충전하면 500km 달리는 것까지 성능을 입증을 했어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 안에 상용화해서 대량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술은 알고는 있었지만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서 2027년, 2030년에는 이게 상용화될 수 있다 그러던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생각하시면서 혹시 뭐 중국에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네. 한국 기업들 많이 하실 테니까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태양광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태양광이 한동안 네. 이렇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석 연료, 석탄, 석유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거 태양광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 기업체들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그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로벌 기업들의 70% 내지 90%들이 여전히 70% 정도는 2035년까지 그냥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90%는 석탄하고 석유는 이제 그만 써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들을 보면 재생에너지는 계속 가는구나. 요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서 태양광은 좀 주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얘기